정부와 은행의 압박이 거셉니다. 그래서 하반기 우리는 무사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이복현 금융위원장입니다. 이분의 한마디 은행이 우르르 움직이고 은행이 우르르 움직이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마음도 우르르 따라 움직이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대출 규제가 나오잖아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의 발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집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집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을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집이 오르면 삽니다. 내려야 산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오르면 삽니다. 2022년 12월 142.9였거든요. 이때가 가장 안 좋을 때였죠. 근데 이때는 더 내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회복하다가 2023년 하반기에 살짝 한 3달 정도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끝에가 기울기가 확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집이 30% 떨어진다, 40% 떨어진다 하던 2022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실거래 지수가 142.9였고요. 2024년 6월 164.3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총 15% 오른 겁니다. 서울 실거래 가격, 실거래 지수가 15%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그 끝없이 오르던 집값 상승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발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 규제가 나오는 게 집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자, 거래량 증가, 집이 오르니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죠. 자, 거래량이 2023년 12월에 1866건. 그래서 사람들이 끝났다. 수요가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그때 망고쌤은 뭐라고 했냐면 추세가 중요한 거다.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서울의 10년 평균 거래량이 5,800건인데 5,800건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근데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추세가 점점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점점 이 빨간색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6,000건 넘으니까 이제 소요가 소진돼서 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면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거래 건수 기준이니까 이 거래량은 계약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 등록이 되죠. 그러면 이제 7월에 거래건으로 등록됐다는 거는 7월에 신고한 게 아니라 7월이 계약일인 거죠. 그러면 7월에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잔금을 언제 하죠? 평균적으로 2달, 3달 뒤에 하잖아요. 7월 달에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4월이나 5월에 거래량 가지고 가계대출이 늘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6월하고 7월은 거래량이 더 늘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거래들은 잔금이 언제일까요? 6월, 7월 거는 8월, 9월, 10월에 거래가 될 거라는 거죠. 8월도 좀 주춤하긴 하지만 거래량이 6월이랑 비슷한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8월 거는 10월이나 11월에 잔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대출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출 규제라는 것이 대출이 증가하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의 추세를 볼 때는 최소한 10월, 11월까지는 계속 이 이슈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7월 사이에 1866건이 된 게 8668건이 되면서 물론 7월 집계는 오늘까지니까 오늘 8월 30일이잖아요. 오늘까지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초반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8600건 정도에서 끝이 날 것 같고 364%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대출 증가폭도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출 증가 추이해가지고 주담대가 있고 기타 대출이 있고 합계가 있는데 이 주담대가 뭔지 아세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까지 세 개를 합쳐서 주담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담대, 기타 대출은 뭐냐면 신용대출하고 가계에 나간 비주거용 담보대출,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주거용이잖아요. 건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의 대출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안 좋았잖아. 마통도 많이 줄였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는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월에도 4.1조 원 늘어났고 2월에 3.7조 원, 3월에 0.02조 원이었는데 또 이걸 보고 하락문자들은
대출이 급감했다, 집이 내린다,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거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은행 돈으로 안 나가고 정부 돈으로 나가면서 줄어 보였던 거지. 이거 실제로는 1, 2월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표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현혹되기가 쉬워.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그 꾸준히 또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속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근만 들어서 감동받지 말고 몇 달 전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유튜브들은 숙명적으로 계속 유튜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영상들이 쌓여 있다. 망고 쓰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 2022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 불편하실까봐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성지순례 영상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4월, 5월, 6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이게 거래량 맞춰놓은 거예요. 4월, 5월, 6월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7월, 8월까지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는 10월, 11월까지 계속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DSR 플러스, 망고 쓰면 스트레스 DSR 플러스라고 해요. 2단계를 9월에 시행하는데 수도권은 0.75,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 가상금리를 적용해갖고 한도를 산정한다. 한도를 산정하는 것이지 금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DSR은 금리를 1.2포인트 올려가지고 이자를 더 내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리면 한도가 줄어들잖아요. DSR은. 그래서 한도만 줄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해봐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침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오해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오해가 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DSR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DSR에 안 들어가는 대출이 있더라. 그게 뭐냐? 전세자금 대출이랑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그 다음에 정책자금 등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것들은 DSR에 안 들어가니까 DSR 우회에서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왜 감소하는지 아세요? 분양이 줄어드니까 중도금 대출이 줄어드는 거고요. 전세 자금이 지금 올 가을까지 계속 전세가 떨어져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전세 대출 총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걸 이제 넣어서 계산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서 전세 자금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거 DSR 적용하면 전세 자금 대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가 빠지면서 집값도 빠지는 거 아니냐. 갭 투자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번졌던 거예요. 이게 아직도 불씨는 살아있어요. 불씨는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극약 처방으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캡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그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캡 투자. 그래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DSR을 산정해봐라.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전세 대출 DSR을 할 것도 아니고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잘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행 자체 방안을 만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은행들은 이제 자체 방안이라고 하니까 이제 대출을 줄이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줄이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은행들은 간단하게 금리 인상으로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대출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금리를 올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야, 이게 뭐냐면 8월에 금리 인상이 하나, 둘, 셋, 넷, 수도 없이 금리 인상을 해서 20번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3% 초반까지 있었는데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4% 중반까지 거의 1%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5대 은행들이 거의 1%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은행들 대출 줄이는 건 알겠는데 이미 내가 계약도 해놨는데 잔금하려고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1%씩 올려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출받은 사람들이 다 투기꾼도 아니고 실제로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특히 지금은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필수여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지원해준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장난이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다시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신한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신한은행은 대출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국민은행으로 가면 되니까. 그럼 국민은행도 올려? 그러면 은행들은 쭉 많잖아요. 은행이 다 올렸어? 그럼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 다 올려서 보험사, 여전사, 그다음 제일 많이 캐피털,
이런 데로 자꾸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지. 그 배짱으로 그냥 올려버리더라 이거지.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전부 다 은행들이 이미 실적을 다 채웠더라. 작년에 이제 실적을 채웠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해 목표한 계획을 이미 376% 채운 은행도 있고 대부분 150% 채웠더라. 여기 이사는 농협이에요, 농협. 농협은 6월부터 대출 아예 안 했답니다. 그래서 52%. 이렇다는 거예요. 2022년,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제 연간 목표를 잡을 거 아니에요. 은행들은 대출 목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지. 근데 이렇게 2024년이 되니까 망고쌤 말대로 부도권이 폭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갑자기 계획했던 것보다 확 늘어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7월달까지 해버리니까 이미 자기들 목표를 다 달성해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제 추가로 또 안 해도 되니까 뭐 이제 진급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7월달에 다 했고 보너스 나올 생각만 해야지 진급도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이고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안 하는 대신에 금리 확 올려버리는 거지. 뭐 할 거면 비싸게 받아가세요.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받았어. 그래? 대출금리를 인상해? 아니 자체 방안을 마련하라 그랬더니 대출금리를 올려가지고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하지 마라. 여러분 대출 규제는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딱 두 가지.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냐 한도를 축소하는 거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자꾸 올리면 곤란하다, 이자 자꾸 올리면 곤란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금리는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금리 아니면 한도라고 그랬으니까 금리는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도를 축소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은행들이 다시 한도 축소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도하게 은행들, 대출하는 은행들은 내년에 DSR 한도를 확 낮춰버리겠다. 내년에 대출을 많이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엄프를 놓으니까 이제 은행들이 알아서 금리 올리는 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요? 한도 축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4대 은행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아까 농협은 6월달부터 대출 안 했다고 그랬죠. 많이 남았어요 목표가. 자, 국민, 신한, 하나, 우리가 알아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갭투자에 사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MCI, MCG 이게 사실 큰데 요걸 안 하면 서울에서는 5,500만 원 한도가 줄고 경기도에서도 한도가 줄거든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DSR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적용하는 은행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도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DSR이 올라가면서 또 한도가 축소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은행들이 금리는 못 올리니까 이제 한도 축소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집을 사실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원했던 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도를 축소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살까요? 집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도 축소한다고 집을 안 살까요? 지난 정권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센 규제를 했는데 집값이 왜 올랐을까요? 자, 한도를 축소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을 5억 받아서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4억밖에 안 넘으면 1억 싼 집으로 가겠죠. 대출을 1억 덜 받아도 되는 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강남 그리고 한강 주변에 있는 6개구에 집중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걸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상승의 확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A, B, C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 보면 A급지, B급지, C급지가 있는데 서울의 C급지에 제일 먼저 불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를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인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하반기에 집값이 만약에 서울 집값이 빠진다면 이 대출금리 인상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는 글쎄 딱히 생각나는 하락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출금리 인상은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거고 일부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확실히 9월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묘하게 0.2가 아닐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안 낮추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리를 일부 인상이 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잠시 위축이 되더라도
한두 달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마저도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대출 규제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가봐야 몇 달입니다. 올해 가봐야 몇 달. 근데 이번 거는 뭐 금리 인상이 빡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의 확산이 더 커지는 이런 효과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찾으면 다 답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대출 한도가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등기를 못 쳤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은행이 아니면 제2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아니면 카드사 예전서도 있는 거죠. 걔네들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 금리를 올린 거 있는 거잖아요. 금리 올리는 거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내려가면 조금 올려놓은 효과는 금방 상쇄가 될 거다. 대신 거래량은 조금 줄지 않을까. 8월 말부터 거래량은 조금 소폭 줄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근데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질까? 그거는 생각해 봐야겠죠. 자, 너무 쫄지 마라. 다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걸 진정으로 정부가 원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